네, 안녕하세요. 아, 전국 시군에서 이제 보급하는 그 유용 미생물 EM균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저희 경상식물연구소가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강의로 제3강으로 사상균 곰팡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첫 강에서는 이행균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효모균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강의에서는 이제 유산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기초 강의입니다. 총론입니다. 총론. 기초적인 이해를 하시고 이것을 이제 강론에서는 앞으로 계속 강의가 진행되면서 이것을 실제 응용되는 과정이라든지 제조하는 기술, 또 제법, 또 효소가 농업에 어떻게 이용되는가, 또 그 이용되면서 효과가 어떻게 나는가, 이러한 여러 가지 그 기능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미리 우리가 기초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상균 곰팡이 계통입니다. 사상균 곰팡이에 대한 사상균은 이제 그 물질을 분해하는 그 기능이 굉장히 강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을 분해하려면 거기에 맞는 효소가 나와야 돼요. 분해하려면 그 기질에 의해서 효소가 생성이 돼서 분해해서 그것을 녹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은 곰팡이들이 다양한 효소를 갖고 있다. 지구상에 가장 많이 이 물질을 분해하는 게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사상. 여러분들이 지금 딸기 하는 사람, 또 많은 또 과수하는 사람들, 갈반병, 사과 갈반병 매일같이 약을 쳐죠. 배나무 흑생병, 딸기의 그 곰팡이 흑생병입니다. 곰팡이. 대부분 딸기 같은 경우는 곰팡이에 의해서 먼저 병이 침범을 하고 거기 이 탄저균이라든지 역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침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탄저약들이 보시면 곰팡이 약입니다. 곰팡이를 방지를 해야 탄저병을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흑성병이 끊겨 타는 그 흑줄기가 타는 거는 결국은 탄저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마지막에 되는데 그것을 처음에는 곰팡이 대부분 이 갈반병을 일으키는 그 흑성병 계열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균들이 다양한 종류입니다. 사과에서 나는 거, 또 배에서 나는 거, 대나무나 또는 아니면은 낙엽수 계통으로 버드나무 계통에도 많이 그게 분포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7, 8월에 장마 이후에 보면 가로수의 벚꽃나무들이 갈반병으로 다 가죠. 그래서 벚나무들의 잎이 갈변이 타는 그것도 흑성병, 갈반병 계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곰팡이에 대해서 곰팡이가 예를 들어서 균을 가지고 병을 일으키는 것은 해로운 균인데 전혀 독성이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 인체에도 굉장히 유익한 효소를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곰팡이가 만드는 효소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상균에 대해서는 곰팡이 지금 지자체에서 전국의 미생물 센터에서 보급되는 것은 주로 이제 두 가지 계통인데 한 가지 대부분은 오리제, 아스페라지러스 오리제, 누르곰팡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순창군이라든지 이렇게 전문전 식품을 많이 생산되는 그런 지자체에서는 사실은 흑국 계통에서 나온 아스페라질러스 루트엔시스라는 백곡균입니다. 백곡균. 이 당화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이게 보시면 이거는 이름이 루시엔시스가 전에는 아오모리, 에스퍼질러스 아오모리에 있는
양조장에서 일어나서 먼저 그 균을 발견해서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아오모리 아스페르질러스 가와치라 그러죠. 가치란 사람이 이 균을 발견해서 자기 이름을 딴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는 발견된 것이 아스페르질러스 루추엔시스라는 그 균이 명명이 되기 때문에 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동종입니다. 동종. 그래서 지금 인터넷상으로 보면 자기는 요걸 하기 때문에 특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아오모리나 에스퍼레질러스 가가치나 루슈엔시스 이 세 가지가 동일한 사상균 같은 그 동종의 균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건 계량누룩이라 그러죠. 이 계량누룩은 전체 배양된 것에 그러면 기질, 예를 들어서 밀가루, 쌀가루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버무려서 잘 버무려서 예를 들어서 고두밥을 쪄가지고 한꺼번에 거기다가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루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빠른 시일에 한 일주일 이내에 효소를 극대화시키는 기술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온도, 습도 이런 거를 잘 맞춰서 하면은 금방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물에 놓으면은 물에 잘 풀리겠죠. 효모로도 배양이 되고 유산균으로도 배양이 되고 다른 미생물들에 의해서 빨리 그 효소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상균들은 대부분 사상균들은 이제 병균이 잘 자라는 pH 약산성에서 다른 유용 미생물보다 병원과의 굉장히 우수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상균들은 산성 쪽에서 굉장히 강력한 산성을 만들면서 다른 균들이 침범을 못하도록 해서 먼저 선점을 하는 역할이 강합니다. 그래서 생육 형태적 특성상 작물 뿌리와 호환이 잘 되어 뿌리를 튼튼하게 합니다. 굉장히 양분을 많이 주니까 금방 이 양분의 시데어포라 그러죠. 그러니까 미량 요소도 주고 양분을 한꺼번에 싹 주니까 이 뿌리가 굉장히 발육됩니다. 그래서 많은 유기산하고 효소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트리코마 레세이라는 이 균주는 사실상 이제 지자체에서 거의 아직까지는 보급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큰 기업들이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연구를 하니까 앞으로 이게 이제 일부 지자에서는 여기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효소를 만듭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공유다, 톱밥이다, 이렇게 미강이다 이런 데서 그걸 이제 효소를 생성을 하는데 앞으로는 톱밥이나 풀 이런 데서 빠른 시일 내에 효소와 내가 얻고자 하는 유기산을 만드는 그런 기술이 굉장히 성행합니다. 여기 이제 트리코텔마 레세이 균주로 해서 단백질을 대량을 생산한다든지 거기다 섬유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제도 공장에서 포도당을 만드는 거예요. 실제 톱밥 공장에서 포도당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잘라제가 많은 것이 이제 옥수수나 수수대죠. 잘로서 당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는 수수를 많이 심어서 사탕수수라든지 일반 단수수를 많이 심으면 이제 저기 브라질 같은 데서 어마어마하게 생산을 합니다. 대량으로.
거기서 뭐 알코올도 만들지만 거기서 이제 고기를 만드는 시대가 온다. 그렇게 해서 지구의 식량을 많이 탄소를 억제시키고 식량을 생산을 많이 하는 고기도 만들고 계란도 만들고 우유도 만들고 이런 시대가 이제 곧 옵니다. 포도당을 만들어 가지고 다양한 식품을 만드는 그런 시대가 온다 하는 얘기죠. 가까워졌다는 것이 저희가 많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 사상규는 에스파레소 오리제나 흑국인 에스파라소 루추엔시스, 흑국에서 니가가 에스파레소 니가가 굉장히 강하죠. 거기서 이제 돌림비니로 나온 겁니다. 거기 이제 그게 양조장에서 이제 그걸 찾아낸 거죠. 그래서 이 앞으로는 요 사상교는 사실상은 그 효소를 만드는 기초 퇴비를 만드는 기초 과학이 이제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것을 많이 만들어야 그 다음에 유산균이라든지 바실러스라든지 먹이가 되고 또 그놈들이 토양에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퇴비를 대량 공급하지 않아도 퇴비의 부산물인 톱밥을 가지고 순식간에 이게 트리코텔마라든지 그 오리제 같은 이런 사상균으로 배양을 해서 방생균 같은 경우는 너무 빨리 분해를 시켜요. 그래서 에너지 소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생균은. 그러나 이 트리코텔마 같은 레세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효소를 많이 만들어서 에너지를 많이 가두어서 농업에 응용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을 탄소 중립한 시대가 이제 이 트리코텔마 레세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트리코텔마 레세이가 만드는 27가지 효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소에 대해서. 트리코텔마 레세이 생성 효소의 5대 효소 중에서는 잘라제, 셀룰라제, 베타 잘로시다제, 그루코시다제, 엔도그루카나제. 이게 엔도가 들어가면 굉장히 강합니다. 엔도가 들어가면은 분해력이 강합니다. 전분의 분해력도 강하고 효소를 만드는 게 엔도가 돼야 굉장히 강합니다. 엔도가 되지 않으면 일반 셀룰라제라든지 또 그루카나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분해되어도 다른 미생물들에게 먹이가 되는 사슬이 약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엔도그루카나제라는 이것이 이제 바실러스 계통에도 바실러스 니체니포르미스 앞으로 자꾸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니체니포르미스가 엔도그루카나제를 또 만듭니다. 그래서 그 니체늄의 효소 만드는 데 굉장히 강력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슈퍼 패밀리의 22개가 효소에 대해서 트리코텔마 레세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글루코아밀라제, 헥소키나제, 자이타제, 글루코스 이소머라제, 자일로스 이성화 효소, 자일로스 이성화 효소, 인산 에스테라제, 인산을 자가 효소로 해서 분해시키는 에스테라제, 비타제, 지방을 분해해서 단백질 분해해서 또 생성이 되고요. 전분 탈분지 효소, 전분 탈분지 효소, 베타 아밀라제 등 또 있습니다. 뭐 22가지면 아밀라제, 알파 아밀라제 뭐 기본적이죠. 알파 아밀라제는 기본적이고요. 헤미셀룰라제, 셀룰라제 중에서도 헤미셀룰라제가 있습니다. 지방 분해하는 리파제, 트레알라제, 이소아밀라제. 이소아밀라제는 곡식에 있는 그 올리고당 만들 때 이소아밀라제, 이소말토
올리고당 하는 거는 전분에서 일어납니다. 곡식에. 플락토 올리고당 어디에서 나옵니까? 설탕에서 나오죠. 설탕. 그 다음에 이제 유당에서도 이제 올리고당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에스테라제입니다. 이 앞에 이제 이게 좀 잘못돼서 에스테라제 수정하겠습니다. 에스테라제. 그 다음에 엔자임 이제 전이효소. 폴리라는 것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이상의 갈락토로나제, 갈락탄, 알파그로시다제, 베타그루코시다제, 리아제 등 다양한 분해 효소를 만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사상균에 할 때 사상균은 사실상은 이제 여기 기술이 조금 노력이 들어갑니다. 사상균 배양할 때는 온도, 습도, 이제 pH를 잘 맞춰줘서 배지를 잘 만들어서 먼저 선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 트리코텔마 레세인은 이제 중온성입니다. 중온성이란 한 23도 전후에서 잘 발효가 돼요. 그래서 이제 한겨울에 이 배양하기가 좀 쉽습니다. 온도만 맞춰주면 되니까 잘 뜨니까 호기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가을에서부터 이게 뭐 한 일주일만 띄우면 1년 내내 쓸 수 있는 그런 효소를 냅니다. 앞으로 이 효소의 농업에서는 효소를 농업적 이용에 대해서 지속적인 가능한 농업으로 전환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효소를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효소 만드는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이점에서 이제 이것 하나 우리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실상 이제 기술적 80년대부터 저희가 이제 원예기술정보센터, 한국 원예기술정보센터 이제 지금 살아계시는 이제 원장님으로 그때 원장님 정범윤 선생님, 그리고 이사장으로 그때는 선병문 이사장이 있었고요. 이런 많은 유풍의 최영묘 회장님이라든지 과거에 1세대 우리나라 농업 선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5세대 정도 되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은 분사 수막시설, 딸기 수막시설 저희가 보급을 했습니다. 80년대 초부터 수막 재배를 전국의 딸기 농가에 저희가 이제 보급을 했어요. 그건 유풍 시럽에 이제 최영모 회장이 분사호수를 개발하면서 그것을 보급이 시작했죠. 그 기술은 네덜란드에서 워터커텐, 지붕 위에 물을 뿌리는 네덜란드에서 하우스 지붕 위에 물을 뿌리는 워터커텐 시설에서 착안해서 수막 재배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실 좀 가슴 아픈 이야기고 굉장히 머리가 복잡한 그 과정인데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졌다. 공전축이 무너지면 골치 아픈데 자전축이 상당히 많이 기울어졌다. 그 원인이 뭡니까? 지하수입니다. 지하수의 고갈에 계속 지하수를 퍼니까 지구축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지, 그래서 어디에서 자연재해가 일어날지를 모를 정도로, 그래서 저희가 수막 시설을 보고하면서 상당히 그때는 잘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 앞으로 와서는 이제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미래의 우리나라 미래 세대들이 가질 고통을 저희가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를 일단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미생물이 만드는 53가지 효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이기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이제 비밀이 없는데요. 그래서 이 비밀에 있는 것은 비밀이 어디 많습니까? 세상에 비밀이 없는데 비밀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비밀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이 굉장히 비밀이 많습니다. 그 지방자치라든지 이런데 비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민주주의가 되려면 이 비밀이 없는 세상이 돼야 되죠. 어차피 세상은 비밀이 없습니다. 그게 수수께끼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되려면 그것이 풀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영원한 숙제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알파 아밀라제가 있고요. 계속 알파 아밀라제가 내는 게 뭐 에스파라기노스 오리제 니가 니체니 포르미스 바실러스의 에미클로리 백시시안스 카는 바실러스 요거는 이제 바실러스 벨레진스 같습니다. 바실러스 버틸러스 그다음에 이제 드리코마 레세이가 있고요. 또 이쪽에 두 번째로는 애시드 프롤리엔도 펩티다제, 펩티다제 가면은 단백질 혈분의 효소입니다. 에스퍼라질러스 니가가 많이 합니다. 질소를 분해하는 능력이 굉장히 강한 게 에스퍼라질러스 니가. 그러면 여기 변종이 뭐냐? 여기 식품에서 여기 변종이 에스퍼라질러스 루추엔시스입니다. 루추엔시스. 가와치라고 그러고 아모리라고 하는 루추엔시스. 이것이 니가의 변종입니다. 에스파라기나제, 오리제니가 뭐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56가지인 게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리파제, 알파 L, 아라미노폴스, 에노시다제, 이것도 니가 굉장히 많죠. 에스퍼라질러스 니가가 만드는 게 알파 그루코시다제. 물론 여기는 레세이도 있고 에스퍼라질러스 오리제도 여기 해당이 됩니다. 아라비노아제 이것도 니가가 들어가 있고요. 그게 바실러스 서브틸러스가 내는 아구알리신, 알파 갈락토시다제, 오리제도 있고 레세이도 있습니다. 레세이도 여기에. 그래서 이제 여기 베타 갈락시다제, 알파 게타 이 레세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타 그루카나제, 이것도 레세이가 안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레세이가 요거는 2016년도 자료입니다. 지금 제가 공개하는 거는 2016년도 이후에 그 트리코탈마에 대해서 엄청난 자료들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얹어놓고 공개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뭐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베타 갈락토마제 여기도 레세이가 있고요. 베타 아밀라제. 다음 강의할 때는 올려갖고 하겠습니다. 베타 만나제. 니가가 굉장히 많죠. 니가 리체니포르미스, 바실러스 리체니포르미스. 그 다음에 레세이. 레세이가 있죠. 트리코텔만 레세이고.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강의를 할 텐데요. 지속적으로 강의를 할 텐데. 카타라제 이제 여기는 촉매하는 이게 이제 에스퍼라질 니가도 여기도 셀룰라제 LS도 있죠. 그 다음에 다양히 니체르포르메스하고 니가하고 효소 만드는 데는 가장 단연합니다. 레세이하고 트리코타민 레세이하고요. 엔도 1.3 베타 그루코다시자제 이것을 내는 그 미생물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체니포르미 바실러스 리체니포르마 트리코타민 레세이 이거는 리체니포르미스가 안 들어가 있죠. 그 엔도 1.4 베타 잘라나제 여기도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할 텐데 이걸 다음 강의할 때는 수정을 해서 자료를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펙티나제, 스트라제 또 있고요. 폴리갈락타제 40번, 41번 오리제, 42번, 43번 피티나제, 44번, 45번 이제 프로타제, 그 다음에 플루라나지 바실러스 딜러스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봅시다. 비티나지 레세이가 있죠. 여기도 니가 레세이 오리제. 요건 이제 보면 서브스틸신 바실러스가 만드는 서브스틸 최고 많이 만드는 게 바실러스 리체니포름이십니다. 이거 일부 지자체에서 쓰고 있어요. 충청도하고 경기도 쪽에 일부 지자체에서 바실러스 리체니포르미스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레세이는 지금 준비를 중에 있고 오리제는 그것도 일부 지자체 순창이라든지 이런 데서 식품을 많이 보급하는 그런 지자체에서는 벌써 오리제를 알고요. 그 임실 같은 데는 치즈를 많이 하니까 유산균이 많겠죠. 그런 데서는 그런 미생물을 보급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트립신. 그다음에 리파제, 우라제, 요소 분해 요소, 우라제 51번, 잘라나제, 잘란이 어딥니까? 잘란은 옥수수에서 나는 전부 잘란이 나오죠. 옥수수, 수수 이런 데서 옥수수, 수수 전부는 잘란하죠. 잘란 설탕이 나오죠. 잘로스당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거는 사탕수수에서 나오는 그런 줄기가 많습니다. 속심, 옥수수 속심이 이제 잘라네. 그 다음에 피타제, 사카리마이세스 하면 이건 방성균입니다. 사카로마이세스 하는 방성균. 좀 영어가 어려운데 제가 간략하게 해서 말씀드리고 여기서 이제 상업적인 이용은 이제 레세이의 산업적 이용, 트리코토르마 레세이의 상업적인 이거는 중원성이고 셀룰로즈를 많이 그러니까 섬유질을 분해하는 톱밥이라든지 식물의 줄기를 많이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결국은 앞으로 이제 단백질을 많이 만듭니다. 그러면 식품산업에서는 단백질을 만들고 포도당을 만드니까 앞으로 이 미생물을 가지고 식품산업에서 적용 고기를 만든다든지 우유를 만든다든지 계란을 이미 그 산업적으로 지금 상당히 진전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것이 일본이나 유럽에서 이루어지는데 본격적으로 유통되지는 않는가 하죠. 지금 서서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이균은 어디서 발견이 됐냐 하면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미군 기지 유럽의 솔로몬 제도에서 이 문제가 일어났어요. 미군들이 솔로몬 제도에서는 미군들이 군복이 오래 안 가요. 군복이 굉장히 헐어쁘고 입자마자 막 흐늘흐늘해지 뿌리고 부드러워지고 실밥이 막 터지고 이 왜 그런가 이걸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놈이 트리코토르마 레세이라는 미생물에 의해서 이게 이제 그 청바지 군복이 이게 굉장히 막 빨리 훼손이 돼요. 그래서 아예 막 이 지역에 있는
그 군인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그 지역에 있는 군복을 못 입고 가게 할 정도로. 왜냐하면 균이 막 퍼지니까, 내무반에서 막 싹 퍼지 뿌리니까 군복이 오래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그것을 가지고 응용된 게 우리 청바지를 가지고 물을 뺄 때 청바지가 뻣뻣하니까 부들부들하기 위해서 트리코트 레세이를 산업적으로 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밥이 막 터지고 옆으로 요즘은 막 구멍도 뻥뻥 내고 패션이죠. 그래서 이 트리코텔마 레세이가 앞으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은 이제 그동안에 뭐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별 문제가 없어요. 식중독을 일으킨다든지 인체에 해가 없기 때문에 생명공학에서는 이 균을 굉장히 지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식물 세포 백분의 효소 중 가장 많은 중 하나가 셀룰로즈 계통에서 거기서 이제 단백질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레세이의 생리학에 대한 자세한 이해, 최적화된 효소의 발현을 가능케 하여 바이오 연료 생산, 작물 생산 및 재활용, 효소를 사용한 화학적 전환, 식품 가공, 항체를 포함 의약품 생산, 생물학적 정화 및 농업을 위한 보다 지속 가능한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그러한 발전이 기대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트리코텔마 사상균인 트리코텔마 레세이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리제가 에스파라기스 오리제가 내는 알파 아밀라제 효소 생산, 주로 뭐 제빵, 양조 등 이런 데서 많이 전분을 가공해서 하는 거죠. 이거는 식품 효소는 식물, 동물 또는 미생물로부터 얻는 제품 또는 미생물을 사용한 발효 공정에 의해 얻는 제품을 포함하는 이들의 제품을 의미합니다. 특정 생화학 반응을 촉매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효소를 함유한다. 그 다음에 식품의 제조, 가공, 준비, 처리, 포장, 운송 또는 보관의 모든 단계에서 기술적인 목적으로 식품을 첨가하게 된다. 식품 효소 제제는 저장, 판매, 포주나 희석 또는 용해를 용이하게 하기에 식품 첨가물 또는 기타 식품 성분과 같은 물질이 포함된 하나 이상의 식품 효소로 구성된 제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이 알파 아밀라제가 에스파라기스 오리제 등 이 알파 아밀라제 효소를 식품 첨가물로 이용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생활에 많이 응용해서 지금 먹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가지고 농업을 이용해서 효소를 생산해서 첨가하면 토양에 넣으면 품질이 향상된다. 수량은 정대되고 품질 맛이라든지 품질이 향상된다. 또는 병해충의 저항성도 강해진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것들이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트리코텔마 레세이가 만드는 그 엔도 1.4 크루카나제하고 바실러스 서브틸러스, 바실러스 리체니포르미스가 만드는 이제 바실러스 계통의 서브틸신이 또 이 항균력도 있고 여기에 대한 기능도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리제에서 축출한 알파 아밀라제. 대체적으로 알파 아밀라제는 여기서 만들면 간단해요. 뭐 공유를 가지고 띄어뿌리면은 알파 아밀라제가 많이 나서 그것이 효소제로 쓰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에스파라기스 루추엔시스 그게 백곡균 말이죠. 그 동아시아라 하는 일본, 한국, 중국 산업으로 응용합니다. 중국 에스파라기스 흑색 계통에서 나온 건데 루추엔시스가
이것은 이제 아오모리 양주장에서 나와서 아오모리 에스퍼러지스 아모리하고 가와치가 뭐 가치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그 루치엔시스는 사실은 에스퍼러지스 니가의 돌연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백곡균, 백색으로 됩니다. 이 돌연변이지만 백색으로 나와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식품 산업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빨리 되죠. 그건 뭘 만듭니까? 에스퍼러지스 니가가 뭘 만들어요? 우리 뭡니까? 갑자기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 하려 보니까 그게 식품 첨가물에 많이 써 있는 다음 이야기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 전에는 빨리 됐는데 여기 이제 아오모리 소주, 막걸리, 기타 식품 및 음료 발효에 사용되는 흑색 누룩곰팡이로 알려져 있는데 아스파라질러스 니가 계통에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돌연변이가 돼서 아스파라질러스 루치엔시스, 아오모리 가치 또는 아오모리 아스파라질러스 에시도스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같은 이름입니다. 이들 종의 분류학적 위치를 밝히기 위해 이용 가능한 X타입 배양균을 형태와 분자적으로 특성을 기반으로 비교했는데 아스파라질러스 루치엔시스와 같이 에시도스는 같은 동일종이다 이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립양조연구소에 보관되어 있는 여기 같은 독일용이 분류한 걸 나타났다고 이제 보고되고 있습니다. 루치엔시스는 한국의 메주와 누룩, 중국의 보이차에도 자주 분리되어 동아시아,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의 환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되죠. 에스퍼질러스 루첸시에 대한 제기제는 원본 문헌의 데이터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제공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논문학적으로 나온 게 2013년에 에스퍼질러스 루첸시스 동아시아에서 산업적으로 동아시아 하면 동북아시아를 말하네요. 동북아시아, 동남이 아니고 동아시아는 동북아시아, 한국, 일본, 중국을 말하는데 산업적으로 중요한 흑색 에스퍼라지루스균에서 돌연변이 된 백곡균이다. 백색균입니다. 거기 에스퍼라질러스 루추엔시스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할 때 이런 근거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대체로 반박을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논문에 있어도 논문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뭐 논문대로 해갖고 뭐가 되겠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수많은 논문을 보고 이것을 응용하고 이것을 내 것으로 승화시키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산업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이제 공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료를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술을 축적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why 왜 그러냐 그걸 이제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이 유튜브에 대해서 그 말하는 그대로 다 하면 뭐가 되겠냐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을 믿어요. 자기 것에 필요한 것만 믿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기술이 전달 안 됩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기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기초를 통해서 앞으로 전개되는 과정이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핵심만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적용해서 결과만 얻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농민들이 지혜와 기술을 앞으로 in my pocket, making money, 돈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술을 여기서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농업의 메타버스로 적용될 것입니다. 미래 산업이 농업의 미래 산업은 기술을 승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래 우리 젊은 세대가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가 근본적으로 필요한 자료입니다. 물론 어렵고 힘들더라도 보고 또 듣고 하면 여러분들의 기술이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아침에 오랫동안 감사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강의를 해서 지루할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익이 되게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이거 1시간이 안 됐습니다. 1시간 강의가 아니고 지금은 40분 강의를 했어요. 딱 40분 30초 강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